일본 국가대면 대학, 고등학교, 클럽, 유소년 졸업생들 함께 공전해서 일본 축구의 시스템을 같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흔히 말하는 지금 모리아스 감독이잖아. 그럼 모리아스 감독의 시스템을 올림픽 대표로 넘겨요. 그럼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대표팀으로 내려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해서 국가대표로 왔을 때 저는 국가대표 처음 참가니까 녹아들려면 시간이 걸리네요를 없애버려요. 일본인은 시스템화가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축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이번에 월드컵 성적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 한국 축구랑 일본 축구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당장에 이번에 JTBC에서 해설하던 이제 박지성 전 선수도 거의 뭐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10년, 20년의 간극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죠. 그만큼 한국 축구에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근데 저는 일본 축구 잘한다라든지 그런 거 느껴본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모르는 사람이 봐서 재밌는 경기, 좀 지루한 경기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좀 역동적이면서 예. 좀 이제 득점도 많이 나오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2골 넣었는데 일본은 7골을 넣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좀 많이 오히려 좀 과거의 일본 축구랑 다른 재밌는 축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좀 뭡니까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일본 축구 어떤 식으로 일본이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한국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한국이 왜 일본식 축구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쭤 정리를 해놨으니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유럽파 62명 한국은 13명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다. 이번에 이제 이게 일본 대표팀 친구들인데 일단 주전 키퍼가 이탈리아에서 세리에에서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베테랑 나가토모가 J리그 뛰는 거 제외하면은 일본의 주전 그 다음에 다른 흔히 말하는 이 서브 자원들도 다 유럽에서 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해외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파 중에서도 못 뽑힌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 선수층이 두껍다. 라는 게 일본 축구의 장점으로 많이 뽑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기사 내에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일본은 이제 선수들이 예를 들어 J리그 뛰는 선수들 해외 갈 때 그렇게까지 이적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승적 차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내줘요 팀에서. 너 나중에 예를 들어 은퇴할 때 와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너무 싸게 보낸다. 일본이 나름 포텐셜 있고 잘하는 친구를 유럽에 싸게 보내다 보니까 그 유럽 팀이 다른 팀에게 유럽 내부에서 더 비싼 돈 받고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일본 J리그 팀이 이적 수수료를 많이 못 얻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너무 싸게 보내는 거 좀 바꿔야 된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죠. 상당히 유명하죠 일본에서. 신트 드라위던 벨기에 리그에 있는 축구팀인데 이게 일본인 구단주가 있는 벨기에 팀이거든요. 당장에 이거를 일본의 그 DMM이라는 좀 IT 그룹인데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DMM이. 별의별 거 좀 약간 좀 어덜트적인 것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갖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 분들에게는 과거 이승우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 신트 드라위던입니다. 아까 여기 이 기사에 여러분 벨기에에 19명이 있다 했잖아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아까 그 벨기에 리그에 신트 드라위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벨기에 리그만 뛰게 하냐가 아니라 교두보가 돼요. 예를 들어 일본에 있다가 바로 유럽으로 가면 얘가 적응을 못해. 예를 들어 독일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요, 뭐 프랑스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응기를 두고 넘겨버려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 친구의 싹을 보는 거야. 벨기에 리그 수준으로. 지금도 예를 들어 뛰고 있는 친구라면은 현 일본 대표팀 다니구치. 일본에서는 잘생겼다라는 식으로 유명합니다. 나름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있잖아. 그리고 현재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 현 국대 키퍼 스즈키 자이오.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파르마에 있는데 세리에 그 전에 이 벨기에 신트 드라위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 분들도 알만한 옛날에 아스널에 뛰었던 도미아스 지금 리버풀에 있는 일본의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던 엔도 둘 다 신트 드라위던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월드컵에 2골 넣고 있는 가마다 도 신트 드라위던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대표팀에서도 이제 좌측 풀백으로 나오는 이 나카무라도 신트 드라위던에서 뛰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이 친구들이 지금은 다 여기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찍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런 루트가 이미 있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확립을 시켜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만 하냐? 이 신트 드라이더라는 팀이 아니에요. 이제 일본의 감독을 유럽 감독으로 데뷔를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도 키워야 된다고? 지도자도. 음.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죠. 일본 경제신문이 올해 5월달에 보도했네요. 일본 축구의 감독, 코칭 자격은 유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예, 일본 축구협회 JFA랑 웨파, 아시아축구연맹 간의 코칭 자격 상호 승인 협약을 했어요. 즉 뭐다? 일본 J리그팀 감독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서도 감독할 수 있어. 그럼 감독할 팀이 없잖아. 그럼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요런 팀에서 감독을 시작하면 어때요? 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수를 밀어넣고 일본의 지도자를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치밀하죠. 참고로 이 신트 드라이던, 이 DMM이란 그룹뿐만이 아니라 일본 다른 여러 가지 그룹들이 돈을 주면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예. 빠찡코 제일 유명한 마루하니 메인 스폰서로가 있습니다. 어머. 벨기에 리그에서 하등 상관없는 일본 빠찡코 회사를 메인 스폰서로 달고 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홍보가 돼요? 홍보 안 돼요. 근데 왜 뛰어요? 일본 축구의 강화를 위해서 빠찡코 기업이 돈을 냅니다. 이거. 자파네트도 홈쇼핑죠? 그죠? 자판에 여기 홈쇼핑. 그럼 얘들뿐만도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와사비 판매하는 회사.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유명한 소재 아사히 카세이도 있고. 음.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치과도 있어요. 예,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별의 별 중소기업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돈을 십시일반 모으는 거, 이렇게. 일본 축구 선수 그리고 감독님들이 그 해외 진출할 때 여기 찍고 가자라는 걸 그렇죠. 도와주는 기업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과거에 박간의 영상 두둥.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가 근본부터 다른 이유.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조회수 18만에 4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일본의 이 J리그의 근간은 일본의 지방 기업이다. 일본은 세금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공헌하는 입장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을 붙잡아두는 도쿄 가지 마요. 다른 데가 우리 지역이 제일 좋아. 우리 고향이 최고야. 라는 걸로 향토적인 문화가 J리그인데 예. 거기에 기업이 붙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겠지. 이 기업들이 그러면은 고향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강화를 위해서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어쨌든 애들을 유럽으로 보내보자. 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동네에서 그 축구했던 선수가 지금 유럽에 있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럽으로 보내려는 친구들은 아까 바로 이 어디입니까? J리그에서 나오겠죠. 그럼 J리그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2025년 J리그 J1 1부죠. 연간 관중수 기록, 평균 관중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2만 1000명을 돌파했다. 예,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도. 어머. 예.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보다 더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총 관객 수가 800만 명 연간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거면서 뭐 전체적으로 수용률도 상당히 높죠. 84.6%. 스타디움이 크기가 크건 작던 그 안에서 평균적으로 84%는 찬단 말이에요. 경기장이 매 경기마다 어마무시하죠. 당장에 제일 많이 들어간 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인기팀 우라와 레즈가 있죠. 평균 관중 37,000명. 동네 사람들 다 간다 그런 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고야 그랜퍼스. 여기 32,000명. 그 다음에 뭐 FC 도쿄, 간바, 오사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인기가요. 그리고 이게 우라와 레즈는 뭐 우라와라는 동네 자체가 축구 동네거든요, 진짜. 동네 사람 다 가요. 근데 이 나고야가 좀 재밌는데 도요다가 메인 스폰서기도 하고 덴소라든지 그리고 자동차계가 좀 바탕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여기가 가는 게 대단해요. 32,000명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나고야니까 홈이 나고야라고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고야는 나고야에 없어요. 도요타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 나고야시에서 도요타 스타디움 차 타고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많이 멀어요, 나고야역에서. 이 도요타 스타디움 주변에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도요타 공장이랑 논밭밖에 없는 진짜로 깡촌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축구 평균 관중이 몇 명이라고요? 예, 3만 명이 넘어갑니다. 네. 나고야 쪽에서도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맞아요. 홈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네네. 왕복 2시간을 가는 겁니다. 축구 보려고. 표값이 싸나요? 싼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뭡니까? 우리한테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싼 자리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싸지는 않죠. 시합이. 그런데도 저걸 채워주는 겁니다. 왜 채워줘?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팀 이겨라니까. 이걸 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J2, 2부 리그죠. 전체가 8,800명이고, 인기팀마다 이 정도로 2부 리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J리그는 1, 2, 3부 다 20개, 총 60팀이 있어요. 60팀. 3부도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3부 리그도.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가죠. 특히 1부 리그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잘하는 친구라면은 이제 뭡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너를 쉽게 내보내주는 거야. 내보내주더라도 이 친구들을 이 프로팀이 60개 있다는 말은 이 프로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엔 더 내려갑니다. 아까 말한 유럽에서 J리그에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자, 뭐가 있냐, 일본은? J리그의 밑에 받쳐주는 거. 예. 고등학교 연령으로 갑시다. 예.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 축구의 고시원. 질문입니다. 몇 개의 학교가 이 대회 예선에 등장을 할까요? 매년마다 다른데, 예, 대략 4,000개가 등장을 합니다. 4,000개 고등학교 중에 넘버1을 뽑는 대회가 바로 이 대회예요. 자, 이 4,000개인데, 자, 그러면 이 4,000개면 본선이 48개가 등장을 하는 거야. 4,000개 중에 48개를 뽑고, 이 48개들이 연말에 모여서 1등을 뽑는 거예요. 다 있잖아. 각 지역 리그 이긴 친구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역 예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장을 합니다. 축구로 유명한 시즈오카 현의 고등학교 축구 선수권 대 시즈오카 현 토너먼트 101개가 있어요.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101개가 붙어. 싸워서 이겨. 그러면은 두 번째 2차 토너먼트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16개가 나와, 시즈오카 현에서. 그럼 여기서도 얘들 16강을 해가지고 이겨서 시즈오카 현 대표가 돼야지 여기에 48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도쿄는 몇 명일까? 도쿄는 지역대회 일정이 272개 팀을 34개 블록으로 나눠서 예선전을 해야 돼요. 도쿄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러면 4,000개가 말이 나오죠. 지역마다 수백 개 팀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는 축구인이란 풀이 엄청 많죠. 일본 프로야구 똑같습니다. 고시엔이랑 마찬가지예요, 축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 고등학교 때. 박간의 영상. 두둥. 일본 애들은 취업할 때 걱정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기업마다 실업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할 때, 나 축구했어요. 저 운동부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한국으로 치면 군필자입니다. 무슨 말 좋게 봐줘요. 아, 자네는 그 상하관계, 아니면 아침마다 훈련을 하니까 부지런하겠네. 예, 저는 그런 거 잘합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스펙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얘를 뽑아서 사람으로 만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련된 친구는 취업할 때도 그렇게까지 고민을 없어요. 안 되더라도 뭡니까? 실업팀 가. 안 되면은 교육자가 돼. 안 되면은 일반 기업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는 애가 전국에 4,000개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되면은 아까 말한 J리그 가는 거고, 여기서 더 잘 되면은 유럽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잘한 애들이 국가대표팀에 뽑히겠지. 그죠? 그럼 그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일본은 교육을 시킬까? 이게 과거 피파 공식 사이트입니다. 일본에서 교육과 축구의 독특한 연결고리 이래가지고 일본 축구의 시스템을 이제 피파에서도 있잖아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런 선수에게, 그런 선수를 가르치려면 우수한 코치진이 필요하잖아. 그 코치진도 풀이 나오지. 왜? 전 축구 선수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4,000개 고교에는 다 뭡니까? 간부 선생님들, 부활동한 선생님들이 전 축구 선수예요. J리그 아니면 대학팀 아니면 실업팀. 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방에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대학교, 고수준의 대학축구. 대학축구도 레벨이 엄청 높아요. 준 프로급입니다. 예, 대학축구 하다가 뭡니까? 이 친구 셀틱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미토마. 예, 대학교 출신입니다. 츠쿠바 대학 출신입니다. 미토마. 예. 교육 과정이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교육 과정에서의 일본 국가대표를 있자면 어떻게 형성을 할까? 일본 국가대표는 대학, 고등학교, 클럽, 유소년 졸업생들 함께 공전해서 일본 축구의 시스템을 같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흔히 말하는 지금 모리아스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모리아스 감독의 시스템을 올림픽 대표로 넘겨요. 이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올대에서도 그걸 돌려요. 그럼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대표팀으로 내려요.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해서 국가대표로 왔을 때 저는 국가대표 처음 참가니까 녹아들려면 시간이 걸리네요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일본 월드컵 대표팀 여기 나오는 미토마 없잖아요. 근데 미토마가 없더라도 잘해요. 왜? 누군가는 미토마 자리에서 똑같이 미토마 같은 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감독 역량이기보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축구를 지금 현 감독 내에서는 이런 전술을 펼치고 이걸 하는 거니까 너희들 다 알아둬해요. 이것도 근데 바뀐 거네, 일본도. 그렇죠. 많이 조직도가 된 거예요. 이건 당장에 올해 4월 달에 피파의 기사입니다. 피파에서 일본 축구가 강해진 있잖아. 원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분석하는 기사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일본 축구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은 의견이 스타 선수가 없다 그렇죠. 였어요. 음. 그건 뭐냐면 예전까지는 믿을 만한 스타 선수가 없어지면 그 위험하다. 그렇죠. 혼다라든지 예. 나카타라든지 있잖아. 예. 그런 그 상황이기도 했는데 지금 그게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적으로 어울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의 돈이 들어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이런 뭡니까? 열광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자가 필요하고 축구 잘하려고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도 일정 수준 퀄리티의 축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축구를 잘하면은 그걸 뭡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게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게 드디어 연계가 돼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전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장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J리그가 춘추제로 바뀌죠. 기존에는 한국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뭡니까?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왜? 유럽에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 유럽에 갔다 복귀해서도 바로바로 뛸 수 있게. 일본의 시스템은 유럽의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독일이랑 비슷한 윈터 브레이크가 길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죠? 안 쉽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많이 했을까? 일본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 돔구장이 없는 데가 있어. 그런데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그 제설료 같은 거 있잖아. 잔디 제설. 이거를 J리그가 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눈이 많이 내리니까 제대로 선수들 그 경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라는. 그렇죠. 그런 데는 J리그 다른 팀에서 최대한 어웨이로 있잖아요. 짜준다든지 아니면은 제설료, 잔디 이거 아니면 다른 거기에 대한 돈을 줘요. J리그가. 그럼 그 다른 팀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J리그의 돈은 어느 돈이에요? 방청권, 관람 수수료 그걸 받는 게 J리그 운영비인데 그거를 특정 팀이 떼준다는 것 자체가 원래 반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춘추대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본은 좀 약간 큰 결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당장 이게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 뭡니까? 일본 J리그의 예, 이 흔히 말하는 중계권이죠, 여러분. 중계권 얼마예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1년간 약 2,395억 엔. 우리나라 돈 2조 3천억 원. 1년으로 하면은 일본 J리그 중계권은 약 2천억 원입니다. 참고로 K리그의 중계권료는 136억입니다. J리그의 20분의 1은 아니지만 한 18분의 1 정도 되네요. K리그의 중계권은. 왜? 관심이 없는 리그. 관심 있는 리그 자국내. 이런 돈이 나가면은 이 돈을 팔아서 J리그가 돈을 가지지. 그럼 이걸로 아까 말한 저는 투자를 넣고 유소년 육성을 하고 돈이 도는 거예요. 오늘 말이 뭐겠어요? 관심입니다. 이 모든 게 일본 사람들의 어릴 때부터 우리 애를 축구를 시켜봐야지. 아빠 나 축구를 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유소년 축구를 보러 가고 교육자를 하고 J리그를 보러 가고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 하면 뭡니까? 이게 K리그로 하면 어떻게 됐어? 대한민국의 K리그 시민구단 뭐 세금 먹는다부터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죠.
당장 K리그는 시민구단이 1200억 이상이 세금이 들어가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적 여론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뭡니까? 대의 명분이 있잖아. 지방 소멸. 다 서울로 경기도권만 가려 하니까 지방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 뭔가 인기 끌기 필요해. K리그다. 구단이라도 만들어서 사람이라도 있잖아. 볼거리라도 만들어야지. 그게 K리그가 이 지방구단, 시민구단에 돈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혈세 낭비로도 보이죠. 지역 주민들과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또 이게 잘 돌아갈까라고 했을 때 어렵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이랑 어찌 보면 생각은 똑같잖아요. 일본도 뭡니까? 지방에. 그지? 근데 한국은 세금을 넣는 거고 일본은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걸로 세금 투여된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일본은 민간 기업이 돈을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동네에 축구팀을 만들어. 그러면 이익을 내야 돼요. 맞아. 선수들 너희 나가서 홍보해라. 찌라시 뿌립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방 축구팀, 프로축구 선수들이. 찌라시도 뿌리고 평소 때 유소년 축구교실 얼굴도 비추고 동네 봉사활동도 해라. 왜? 니들이 돈을 벌어가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주는 주급은 사람들이 경기장 들어와서 입장료를 줘야지 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금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 왜? 이거는 인구 한 명 늘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은 K리그를 운영하는 효과만으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효과가 없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함부로 써도 되는 돈, 본전은 뽑아야 되는 돈. 생각의 차이가 극심하죠. 예.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간단하죠. 월드컵 우승하고 싶으니까. 월드컵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이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번 감독이 16강, 32강을 못 갔네? 다음 외국인 감독 누구를 뽑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32강, 16강 가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합니다. 일본은 우승을 노리는 동안에. 그러면 일본만큼 못했네? 또 감독 바꿔. 또 안 돼. 그거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축구랑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일본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진짜로 오래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근본부터 다른 겁니다. 라고 제가 4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지난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죠. 또 4년 후면 더 벌어질 겁니다. 왜? 보는 방향이 다르고 하고 있는 게 다르고, 그리고 국민적인 평소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다르니까. 오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있잖아요. 지손 팍님이 있잖아, 신용 걸린다 하신 게 이거구나라고 좀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박지성 선수는 누구보다 일본 J리그를 잘 알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J리그 뛰어봤고, 그리고 당장 일본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도자들 중에 그 정보를 많이 얻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세우기 쉽지가 않죠. 축협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고 인프라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바뀌고, 그죠? K리그라든지 유소년 축구라든지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4년 만에 월드컵 한 번 할 때 한일 간 비교를 하잖아요. 한국은 떨어졌니? 일본 올라갔니? 일본은 뭐 하니? 일본 축구 어떠니? 아무 하등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 일본이랑 한국은 시작점,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어찌보면 참고로 삼으려면은 처음부터 다 뜯어고칠 생각 해야 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돈이, 여러분들이 매주 동네에 스타디움 가서 입장료 내고 동네 축구팀 선수들 응원을 해야 되고, 고교 축구팀 보러 가야 되고, 유소년 축구팀의 애를 육성을 시켜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축구 하고 있어도 된다. 그렇죠. 고등학교 마무리까지. 그렇죠. 엄마 나 의대보다 축구 선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불확실한 거 안 돼. 공부해.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거 해. 방과 후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축구하고 늦어요. 학원은 이 아니라 더 하고 와. 엄마가 전략 분석해놨어. 자 봐. 너희 팀은 지금 4-4인데 내가 보기엔 3-4-3이 어울려. 너 친구 누구 있잖아 이러면서 있잖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일본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그런 일본 축구.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럴 만한 지금까지 이런 과정,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뭐 예를 들어 질투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축구랑 한국 축구는 아예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축구는 한국 축구대로 따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일본 축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들으면 들을수록 깝깝하죠. 월드컵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FC 코리아 4년마다 한 번만 국내 축구 관심 가지고 이럴 때만, 그리고 결국 관심이 식잖아라고 한국에도 진성 축구 팬, 특히 K리그 팬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울산 현대 팬으로서 많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나마 울산 현대는 재벌계 기업, 돈이 많으니까 이런 좀 뭔가 세금 리그랑 좀 다른, 좀 자유로운데, 그걸 떠나더라도 확실히 우리가 월드컵 때 열광하는 만큼 평소 때도 축구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성공을 하면 서울로 가야 돼. 지방 거는 가치가 없어.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잖아요. 당장 여러분, 박간애가 일본 삿포로 고자 하면서 일본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댓글 엄청 많이 달려요. 뭐 너희는 도쿄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일본 정보를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도요. 옛날부터, 방송 처음부터 지금도 나옵니다. 그거는 전혀 반대네요. 그렇죠. 일본 얘기를 할 때 도쿄에 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더 많죠. 예. 예. 물론 도쿄도 가끔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근데 도쿄에 살아야만 일본을 얘기할 수 있어. 일본은 그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저는 그런 댓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한국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그지? 아니면 뭐 다른 지방 충청도에서 한국을 얘기한다? 야, 임마, 너는 서울에도 안 살면서 네가 무슨 한국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당연히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어지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뛰는 친구들 다 지방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아까 말한 모리아스, 도쿄에서 있는 적 없습니다. 히로시마예요. 나가사키 출신의 히로시마에 있다가 국가대표예요. 감독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일본은 자기 지역에서 잘해도 일본 최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거를 하는 게 낫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일본 최고다. 도쿄라든지 뭐 오사카라든지 걔들이랑 하등 상관없다. 내가 최고를 만든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우리가 들으면 뭔가 일본 만화책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청춘 드라마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도 이런 게 돌아가는 거고, 그 인프라에 투자가 되는 거고, 많은 지도자들이 도쿄, 오사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가지고 인재 육성을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또 후진 양성을 하고, 그 지방에 있는 기업에, 향토 기업들이,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돈을 써가지고, 아이고 저 유소년 친구 축구 하나 사, 이런 식으로 기부금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잔디밭 정리에, 저기 골포스, 공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 지방마다 다 들어가요. 기업도 성공해서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뭡니까 있으면서 도쿄라든지 오사카는 뭡니까 지점을 두는, 오히려 역반대로 해요. 이런 생각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참고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니까 일본은 발전을 하는 거고, 한국은 반대로 한쪽에만 계속 집중을 하니까 좀 뭐라니까 일본이랑 전혀 다른 스타일, 예,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축구를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일본 축구를 못 봤죠. 일본 축협처럼 뭐 선수 출신 뭐 축구 협회장이라든지 일본의 훈련 시스템, 일본의 코치진, 이런 말 하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일본의 이런 모든 내용, 생활체육부터 사회적인 인프라, 사람의 인식,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일본 축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협회, 뭐 선수 퀄리티랑은 전혀 하등 다른 내용을 알려드렸네요. 월드컵이라든지 큰 시합이 끝나면 있잖아요. 보는 시민들은 있잖아요. 뭐 선수 바꿔라, 감독 바꿔라, 뭐 그만둬라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조직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네. 이게 일본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죠. 마치 자민당이잖아요, 제1위. 장기 집권. 장기 집권이니까 밀어붙이잖아요. 중간에 누가 야 이게 더 좋지 않냐? 라고 말할지언정 안 바꿔요. 밀어붙이는 거야. 정했으면 간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수정은 하지. 수정은 할지언정 저기 가는 거를 이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축구, 뭐 사회적 부서 그렇지만 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많이 있죠. 느리다라고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돈을 투자한 만큼 당장에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말이죠.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이 모든 축구계의 내용은 일본이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답을 일본은 지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이 한국 축구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될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